저는 오늘도 이 주방에 서 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 이름을 올린 이 레스토랑의 주방에서요. 하지만 3년 전만 해도 저는 며느리에게 쫓겨나 갈 곳 없던 62살의 늙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날도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그날은 장마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먹구름이 잔뜩 끼더니 오후가 되자 본격적으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천둥 소리가 집 안까지 울려 퍼졌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거든요. 며느리 유진이의 표정이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 재훈이는 아내와 저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어머님, 유진이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단단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응, 왜 그러니?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유진이가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단정하게 모은 채로요. 재훈이도 어느새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 옆에 조용히 앉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님, 저희가 많이 고민했어요. 유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뭘 고민했는데? 제가 물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어머님하고 같이 사는 게 이제는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귓가가 웅웅거렸어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다시 한번 집을 흔들었죠. 무슨 소리니, 유진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정말이에요. 유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집에서 제 마음대로 못하는 게 내가 언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했니? 항상 어머님 눈치를 봐야 해요. 음식할 때도, 청소할 때도, 애들 교육할 때도. 그건 말이 막혔어요. 저는 그저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요. 재훈아, 넌 왜 가만히 있니? 뭐라고 좀 해봐.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재훈이는 고개만 더 깊이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아내 편에 서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어머님께서 나가주시면 좋겠어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번 주 안으로요. 이번 주라니. 재훈이 동생네 집이 있잖아요. 거기 가시면 되죠. 막내는 지금 애가 둘이나 있어서 정신없다고 했어. 어떻게? 그럼 요양원이라도 알아보시든지요. 요양원. 그 단어가 귀에 박혔어요. 아직 건강한데, 아직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는데, 요양원이라니요. 유진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응? 내가 밥 안 해줬니? 빨래 안 해줬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유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희는 저희대로 살고 싶어요. 어머님 눈치 안 보고요. 밖에서 천둥이 또 한 번 쳤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귀청을 찢을 것 같았죠.
재훈아. 저는 다시 아들을 불렀습니다. 목이 메어서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근데 유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재훈이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아내 편을 들면서요. 그 순간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알았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꼿꼿이 서려고 애썼습니다. 짐 싸서 나갈게. 어머님, 됐어.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 저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서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저들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 화장품, 약통. 30년을 살았던 집인데 제 물건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큰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재훈이와 유진이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나간다. 어머님 우산. 유진이가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우산 따위는 필요 없었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물웅덩이를 지나갈 때마다 물이 튀었어요. 옷이 다 젖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에 다 씻겨 내려간 걸까요? 아니면 이미 다 말라버린 걸까요? 그렇게 저는 62년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비 오는 날 갈 곳도 없이요. 제가 22살 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40년 전이에요. 그때 저는 작은 한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미양이라는 이름의 식당이었죠. 40년 된 노포였는데 주인 할머니의 손맛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저는 그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혜원아, 그릇 좀 더 깨끗이 닦아야지. 김 사장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죠. 할머니는 70이 넘으셨지만 눈빛만큼은 소녀처럼 반짝였어요. 네, 사장님. 다시 할게요. 저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봤어요. 김 사장님의 손놀림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거든요. 칼질 하나, 양념 넣는 타이밍 하나하나가 예술이었습니다. 혜원아, 이리 와봐.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네, 사장님. 너 요리 배우고 싶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눈이 커졌어요. 네, 저요? 응. 자꾸 훔쳐보더라. 배우고 싶은 거 맞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들켰구나 싶었어요. 죄송해요. 그냥 신기해서 미안해할 것 없어. 배우고 싶으면 가르쳐 줄게. 그날부터 제 요리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김 사장님은 정말 엄격한 선생님이셨어요. 혜원아, 무 써는 거 봐. 두께가 다 달라.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될 일이 아니야. 다시 해. 처음 한 달은 무만 썰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만 썰고 또 썰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칼 잡는 법도 몰라서 손가락을 여러 번 베었죠. 아이고, 또 다쳤네. 약 바르고 와. 사장님은 야단을 치면서도 걱정해 주셨어요. 혜원아, 요리는 정성이야. 재료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야 해. 네, 사장님.
물을 썰 때도 마찬가지야. 이 무가 어떤 밭에서 자랐을지, 누가 키웠을지 생각하면서 써야 돼. 그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물을 써는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정성을 다해 썬 무와 대충 썬 무는 맛이 달랐어요. 신기하게도 손님들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무국이 유난히 맛있네요. 제가 정성 들여 썬 날이었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2개월쯤 지나자 다른 재료도 만지게 됐어요. 배추, 파, 양파, 당근. 혜원아, 이제 양념 만드는 법 가르쳐 줄게. 정말요? 응. 근데 이건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 줘. 우리 집 비법이거든. 김 사장님은 노트를 한 권 꺼내셨어요. 거기에는 빼곡하게 레시피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시어머니한테 배운 거야. 그분은 또 그 시어머니한테 배우셨고, 와, 3대째 내려오는 비법이지. 너한테 전수해 주마. 그날부터 저는 양념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고춧가루의 비율, 마늘과 생강의 양, 새우젓을 넣는 타이밍. 모든 게 정확해야 했습니다. 혜원아, 요리는 과학이야.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비율로 해야 돼. 네, 사장님. 하지만 동시에 예술이기도 해. 그 비율 안에서 자기만의 색깔을 내야 하지.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또 몇 개월이 걸렸어요. 제가 23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참 좋았어요. 벚꽃이 만발한 날이었죠. 혜원아, 오늘은 내가 메인 요리를 만들어 봐. 네, 제가요? 응,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떨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칼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긴장하지 마.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사장님의 말씀에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시작했어요. 물을 썰고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평소에 수백 번도 더 했던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모든 게 새로웠어요. 재료 하나하나가 제 손에서 요리로 변해가는 과정이 신기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그래, 그렇게 해. 사장님이 옆에서 지켜보며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김치찌개였어요. 자, 이제 손님한테 내보내. 네. 떨리는 손으로 그릇에 담았습니다. 홀로 나가는 종업원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종업원이 다시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사장님, 손님이 주방장 좀 불러달래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잘못됐나? 너무 짰나? 아니면 싱거웠나? 혜원아, 나가봐. 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홀로 나갔어요. 손님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저 죄송한데요. 혹시 뭐가,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는데요. 남자분이 빙그레 웃으셨어요. 아주 맛있네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김치찌개를 먹어봤어요. 네. 앞으로 자주 올게요. 잘 먹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주방으로 돌아오자 김 사장님이 웃고 계셨습니다. 맞지? 정성을 다하면 손님들이 알아봐. 네, 사장님. 목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혜원아, 너는 요리사로서 재능이 있어. 계속 열심히 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결심했습니다. 평생 요리를 하며 살겠다고요.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40년이 흐른 뒤 제가 미슐랭 레스토랑의 주방에 서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 전에 며느리에게 쫓겨나 거리를 헤매게 될 줄도요. 하지만 그때 김 사장님께 배운 것들이 있었기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요리는 정성이라는 것, 재료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알아본다는 것을요. 25살에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은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이름은 김성호.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점잖은 사람이었죠. 혜원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프로포즈를 받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네, 좋아요. 큰 고민 없이 대답했습니다. 성호 씨는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요리사인 것도 좋아해 줬고요. 혜원 씨 요리는 정말 예술이에요. 처음 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말했어요. 결혼식은 작게 올렸습니다. 시댁도 친정도 넉넉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여보,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응, 당연하지. 신혼집은 2층짜리 빌라의 1층이었어요. 좁았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계속 식당에서 일했어요. 김 사장님이 허락해 주셨거든요. 혜원아, 결혼한다고 그만두면 안 돼. 내 재능을 살려야지. 감사합니다, 사장님. 대신 조금 일찍 퇴근해도 돼. 신랑한테 밥은 해줘야지. 그렇게 저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남편 밥을 차렸어요. 힘들지 않았습니다. 요리가 좋았고 남편도 좋았으니까요. 1년쯤 지났을 때 임신을 했어요. 여보, 나 아기 생긴 것 같아. 정말? 정말이야? 성호 씨가 저를 들어 올렸어요. 조심해, 여보. 아, 미안. 너무 기뻐서. 둘 다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들 재훈이가 태어났어요. 작고 보드라운 아기였습니다. 처음 안아봤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소중한 생명이 내 품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여보, 우리 아들 정말 예쁘다. 당연하지. 누굴 닮았는데. 나 닮았으면 좋겠다. 에이, 나 닮아야지.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어요. 하지만 육아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재훈이는 밤에 잘 자지 않았어요. 2시간마다 깼고 울음을 그치지 않았죠. 여보, 미안한데 내가 좀. 괜찮아. 내가 할게. 당신은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저는 밤새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눈이 감기려고 하면 아기가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 사장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혜원아, 너 언제쯤 복귀할 수 있겠니? 사장님, 죄송한데 조금만 더 시간을. 알아. 근데 말이야, 요즘 가게가 바빠서 사람이 필요해. 죄송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천천히 쉬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주방이 그리웠어요. 칼질하는 소리, 기름 튀기는 소리,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는 소리. 모든 게 그리웠죠. 하지만 아기를 맡길 곳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으셨고 친정어머니는 너무 멀리 계셨거든요. 여보, 나 일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애 키우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서 조금만 더 버텨봐. 곧 어린이집도 보낼 수 있잖아. 그래야 1년은 더 있어야 해. 한숨이 나왔어요. 결국 저는 식당을 그만뒀습니다. 김 사장님께 찾아가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저희를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혜원아,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아기를 맡길 데가 없어서요. 사장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엄마 노릇이 제일 중요하니까. 감사합니다, 사장님. 근데 혜원아, 나중에 다시 돌아와. 꼭이야. 네. 요리는 평생 할 수 있는 거야. 지금은 엄마 역할을 하고 나중에 다시 시작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작하겠다고 꼭요. 하지만 그 나중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재훈이가 3살이 됐을 때 둘째가 생겼습니다. 여보, 또 임신한 것 같아. 정말? 와, 또 아빠가 되는 거야? 성호 씨는 기뻐했지만 저는 복잡했어요. 물론 아기는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일은 못하겠구나 싶었죠. 둘째 민서가 태어났어요. 예쁜 딸이었습니다. 엄마, 동생이야? 재훈이가 신기한 듯 동생을 쳐다봤어요. 응, 내 동생이야. 예쁘지? 응. 그렇게 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낮에는 아이들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밤에는 남편 퇴근하면 저녁 차리고, 설거지하고,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재훈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왜? 학교 재미있을 텐데? 친구들이 무섭대. 괜찮아. 엄마가 같이 가줄게. 손을 잡고 학교 앞까지 갔어요. 교문 앞에서 재훈이를 보내면서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요. 어제 나온 것 같은데 벌써 학교에 가다니요. 그리고 또 생각했어요. 내 꿈은 언제쯤 이뤄질까? 주방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엄마를 찾았고 집안일은 끝이 없었거든요. 재훈이가 5학년이 됐을 때였어요. 엄마, 나 학원 다녀야 돼. 학원? 무슨 학원? 친구들 다 다녀. 영어, 수학, 논술. 그래, 그럼 다녀야지. 학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빠듯했어요. 여보, 내가 파트타임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힘들지 않겠어? 괜찮아. 낮 시간에만 할게. 그렇게 저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요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계산대에 앉아 물건값을 계산하고 진열하고 청소하고 하지만 돈은 필요했으니까요. 가끔 슈퍼에서 요리 재료를 보면 손이 근질거렸어요. 이 고춧가루로 양념을 만들면, 이 배추로 김치를 담그면,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요리할 기력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재훈이는 대학생이 됐고, 민서는 고등학생이 됐어요. 저는 슈퍼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어느새 관리자가 됐지만 여전히 요리와는 거리가 멀었죠. 혜원아, 너 옛날에 요리사였다며? 슈퍼 사장님이 물었어요. 네, 오래전에요. 다시 안 해? 아니요. 이제는 늦었어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쪽이 아렸습니다. 정말 늦은 걸까? 아니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걸까? 그때는 몰랐어요. 60대가 되어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될 줄은요. 재훈이가 31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와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소개팅 나가봤어. 그래, 어떤 사람이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 다음에 엄마한테도 소개해 줄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는구나. 며칠 후, 재훈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여기 유진이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박유진이라고 해요. 유진이는 예쁜 여자였어요. 키가 크고 날씬했고 화장도 깔끔하게 했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앉아요.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재훈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시다고. 아이고, 그냥 집밥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꼭 먹어보고 싶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정성을 다해 차렸어요. 와, 진짜 맛있겠다. 유진이가 감탄하는 것 같았어요. 많이 드세요. 식사 중에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회사 다녀요. 외국계 회사에서 마케팅 일하고 있어요. 그래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재훈이랑 결혼하면 맞벌이 할 생각이에요. 일을 계속하고 싶거든요. 그래요, 좋죠. 요즘은 다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애 낳으면 어머님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 질문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시어머님이 싫어하실까봐. 아니에요. 손주 봐주는 건 당연하죠. 유진이는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계산적인 것 같달까요? 재훈이와 유진이는 6개월 후에 결혼했어요. 예식장도 좋은 곳으로 잡았고 하객도 많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잘 살게요. 그래, 행복해라. 재훈이를 안아주며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어엿한 가장이 되는구나. 신혼집은 우리 집 근처 아파트였어요. 어머님 가까이 살면 자주 뵐 수 있겠네요. 그럼요. 언제든지 놀러 와요.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유진이는 예의 바르게 굴었고 재훈이는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1년쯤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집에 올 때 미리 연락 좀 해주세요. 아, 미안해.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 네. 근데 우리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사생활.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알았어. 다음부터 조심할게. 그 후로는 미리 연락하고 방문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좀 바빠서요.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아, 알았어. 그럼 다음에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2년째 되던 해 유진이가 임신했어요. 어머니, 저 아기 생겼어요. 정말 축하해. 기뻤습니다. 손주를 보게 되다니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출산 후에도 계속 일할 거거든요. 응, 알아. 그래서 아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내가 봐줄게. 감사합니다. 대신 저희 집에서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기 물건들이 다 여기 있어서요. 그래, 그렇게 할게. 그렇게 저는 며느리 집에서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악몽의 시작인 줄은 몰랐어요. 손주 도연이가 태어났습니다. 통통하고 건강한 아기였어요. 할머니가 잘 키워줄게, 도연아.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재훈이를 처음 안았을 때와 똑같은 느낌이었죠. 유진이는 출산 후 석 달 만에 복직했습니다. 어머니, 부탁드려요. 잘 좀 봐주세요. 걱정 마. 내가 잘 볼게.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유진이 집으로 갔어요. 7시면 도착해서 저녁 7시까지 있었습니다. 아기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손주가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거든요. 도연아, 할머니랑 놀자. 까꿍. 도연이가 깔깔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는 제 육아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어머니, 아기한테 과자 주지 마세요. 아, 조금만 줬는데. 조금이라도 안 돼요. 설탕이 들어가면 안 좋대요. 요즘 애들은 다 먹는데. 다른 집은 상관없어요. 우리 도연이는 안 돼요.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알았어. 다음부터 조심할게. 그리고 낮잠 시간 꼭 지켜주세요. 12시부터 2시까지예요. 근데 애가 안 자는데? 그래도 재워야 해요. 수면 교육이 중요하대요.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엄마니까 며느리 말을 들어야죠. 하지만 점점 더 간섭이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퇴근하고 돌아온 유진이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옷이 왜 이래요? 응? 뭐가? 음식물이 묻었잖아요. 제대로 안 닦아주셨어요? 아, 미안해. 잘 안 보였나 봐. 어머니, 아기 피부는 약해요. 조금만 남아있어도 트는데. 미안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이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아기를 안아갔어요. 도연아, 엄마가 씻겨줄게.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재훈이와 민서를 이렇게 키웠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 재훈이한테 말했습니다. 재훈아, 유진이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엄마, 유진이도 처음이라 긴장하는 거야. 이해해줘. 그래도 엄마가 좀 참아줘. 응? 아들도 아내 편이었어요.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뭐라고 더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도연이가 돌이 됐을 때였어요. 돌잔치를 크게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사진 많이 찍힐 거니까 단정하게 입고 오세요. 응, 알았어. 저는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돌잔치장에 도착하니 화려했습니다. 와, 여기 비싸겠다. 당연하죠. 우리 도연이 돌잔치인데요. 유진이가 으스대듯 말했어요. 잔치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도 기뻤어요. 우리 손주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다니. 그런데 사진 찍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저기 뒤로 가 계세요. 응? 사진에 너무 많이 나오시면 안 되잖아요. 주인공은 도연이니까. 뒤로 밀려났습니다. 가족 사진인데 저만 맨 뒤에 작게. 재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고만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도연이가 3살이 됐을 때
유진이가 또 임신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도 잘 부탁드려요. 응, 둘째 손주도 예뻤어요. 하지만 이제는 지쳤습니다. 두 아이를 동시에 보는 게 62살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머니, 도연이 유치원 픽업 좀 해주세요. 응, 알았어. 그리고 저녁은 어머니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어머니, 그래 할게. 저는 며느리 집에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을 돌봤어요. 사실상 가정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유진이는 가끔 그렇게 말했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형식적인 인사였죠. 어느 날 도연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나 학원 가기 싫어. 왜? 학원 재미없어? 응, 너무 많아. 영어, 수학, 피아노, 태권도. 5살짜리 아이가 학원을 4개나 다니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는 안 들어줘. 다른 애들도 다 다닌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를. 유진아, 도연이가 학원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어머니, 요즘 애들 다 이래요. 지금 시작 안 하면 나중에 따라잡기 힘들어요. 그래도 애가 너무. 어머니는 요즘 교육을 몰라서 그러세요. 전 제 방식대로 키울 거예요. 말이 막혔습니다. 며느리 눈빛이 차가웠어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며느리 집에서 손주들을 돌봤어요. 자유시간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쉴 시간도 없었어요. 혜원아, 우리 밥이나 한번 먹자. 옛날 식당 동료가 연락을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미안해. 요즘 손주 보느라 바빠서. 그래도 하루쯤은. 다음에 꼭.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어요.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았죠. 이러다 내가 쓰러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재훈이한테 말하면 유진이 편을 들 테고 친구들한테 말하면 한심하게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혼자서 모든 걸 참고 견뎠습니다. 도연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도연이가 친구랑 싸웠어요. 네. 우리 도연이가요? 네.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급하게 학교로 갔어요. 도연이는 교무실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무슨 일이야? 할머니, 선생님, 무슨 일인가요? 도연이가 친구 장난감을 빼앗았대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고요. 아이고, 할머니, 부모님께 연락 좀 해주세요. 유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유진아, 나야. 도연이가 학교에서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근데 선생님이 부모님 오시래.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처리하세요. 하지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훈이한테도 전화했어요. 아빠, 나 도연이야. 학교에서 재훈아, 나야 엄마. 도연이가 엄마, 나도 지금 수업 중이야. 유진이한테 연락했어? 했는데 안 된대. 그럼 엄마가 좀. 미안해. 나중에 전화할게. 또 끊겼습니다. 결국 저 혼자서 선생님께 사과하고 돌아왔어요.
도연아, 왜 친구 장난감을 빼앗았니? 갖고 싶었어. 그래도 빼앗으면 안 되지. 엄마는 갖고 싶은 거 다 사주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유진이가 도연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녁에 유진이가 퇴근했습니다. 도연이 일 들었어요? 아, 네. 처리했어요. 어떻게 처리하셨는데요? 선생님께 사과드리고. 그게 다예요? 도연이한테는 뭐라고 하셨어요? 친구 장난감 빼앗으면 안 된다고. 어머니, 그게 교육이에요? 왜 빼앗았는지는 물어보셨어요? 그건, 도연아, 이리 와봐. 유진이가 도연이를 불렀어요. 너 왜 친구 장난감 빼앗았어? 갖고 싶어서. 그래서 빼앗으면 돼. 엄마가 뭐라고 했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한테 말하래. 그렇지. 근데 왜 빼앗았어? 도연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가 사주라고 했어. 뭐?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었습니다. 어머니, 손주한테 그런 식으로 가르치시면 안 되죠. 아니야, 나는. 됐어요. 앞으로는 교육에 관여하지 마세요. 유진아, 내 말 좀. 어머니, 저 피곤해요. 들어가 보세요.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재훈이한테 전화했어요. 재훈아, 오늘 일 좀 억울해. 엄마, 유진이가 화났어. 그냥 넘어가자. 하지만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엄마, 제발.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마. 재훈이도 내 편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명절이었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 나물, 잡채. 손이 익어서 척척 만들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막내 며느리 수진이가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넌 쉬어. 어머니가 다 하시면 힘드실 텐데. 괜찮아. 나 이런 거 익숙해. 점심때가 되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재훈이네, 민서네, 막내 준호네. 다들 모여 앉아 밥을 먹었어요. 와, 엄마 음식 역시 맛있다. 준호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많이 먹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큼 행복한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전 좀 느끼한데요? 응, 그래. 네. 기름을 너무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아, 미안해. 다음엔 줄일게. 그리고 나물도 좀 짜요.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해야 하는데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다른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어요. 어머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아니야, 내가. 어머니, 앉아 계세요. 오늘 하루 종일 일하셨잖아요. 고마웠습니다. 막내 며느리만이 저를 챙겨주는 것 같았어요. 명절이 끝나고 다들 돌아갔습니다. 집이 텅 비었어요. 설거지까지 다 끝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허리도 어깨도 다리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겨울이 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몸이 더 안 좋아졌어요. 감기에 걸렸는데 쉴 수가 없었어요. 손주들을 봐야 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유진이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감기 기운이 좀 있어. 그럼 오늘은 안 오셔도 돼요. 제가 휴가 낼게요. 아니야, 괜찮아. 갈게. 어머니가 아프시면 애들한테 옮겨요. 오지 마세요. 제가 육아 도우미 부를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육아 도우미. 저 대신 남을 부르다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일주일 후 감기가 나았습니다. 다시 며느리 집에 갔어요. 어머니, 다 나으셨어요? 응, 이제 괜찮아.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머니, 죄송한데. 응, 육아 도우미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 3일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주 7일에서 주 3일로 반으로 줄은 거였어요. 그래, 알았어.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결정한 듯 했고, 재훈이도 찬성할 게 뻔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어요. 나는 이 집에서 뭐지? 가족인가? 아니면 그냥 무료 육아 도우미인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저는 점점 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며느리가 부를 때만 가는 거였죠. 외로웠어요. 친구들은 다 멀어졌고, 자식들은 바빴고, 혼자 텔레비전만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미 62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은 정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장마철이라 며칠째 계속 비가 내렸어요. 저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유진이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어머, 유진아. 무슨 일이야? 회사는? 오늘 반차 썼어요. 유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재훈이도 함께였어요. 이상하네. 왜 둘이 같이? 가슴이 불안했습니다. 앉아. 차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유진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재훈이도 옆에 앉았죠. 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유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뭔데? 저희 어머니하고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따로 산다고? 무슨 소리야? 어머니, 저희도 많이 고민했어요. 재훈이가 말했어요. 근데 이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서 서로한테 좋다고 나를 쫓아내겠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쫓아낸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따로 살자는 게 쫓아내는 거 아니고 뭐야? 소리를 질렀어요. 참고 참았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어머니, 저희도 저희 삶이 있어요. 유진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계속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 눈치 보라고 했니? 맨날 집에 오시잖아요. 전화도 하시고. 그게 뭐가 잘못됐어? 아들 집에 가는 게 저희는 힘들어요. 솔직히 유진이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유진아, 너.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 인생을 사세요. 저희 인생에서 좀 빠져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빠져달라고.
내 인생을 살라고. 재훈아, 너는 뭐야?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게 전부였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내가 내 아들 맞아? 엄마, 나 혼자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빠 월급 적어서 내가 슈퍼에서 일하면서 목이 메었어요. 엄마, 그건 알아. 근데, 근데 뭐, 이게 은혜를 갚는 거야? 엄마, 제발, 더 이상 이러지 마. 재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돈봉투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600만 원이에요. 원룸 보증금으로 쓰세요. 돈, 돈을 주면서 나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나한테 돈으로 해결하려고. 어머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좋아. 나갈게. 어머니, 됐어.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 나갈게.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저들 앞에서 우는 꼴은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짐을 쌌어요. 옷가지, 화장품, 사진 몇 장. 30년을 살았는데 제 것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캐리어에 다 넣고 나왔어요. 유진이와 재훈이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간다. 어머니, 됐어. 말하지 마. 재훈이가 일어섰어요. 엄마, 어디로 갈 건데? 내가 알 바 아니야. 엄마, 그래도. 손 치워. 이제 난 내 엄마 아니야. 재훈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돈봉투. 유진이가 돈봉투를 내밀었어요. 필요 없어. 그래도 받으세요. 당장 쓸 때가. 내가 필요 없다잖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봉투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지폐가 흩어졌습니다. 어머니, 너희가 주는 돈 받으면 내가 거지야? 난 아직 팔팔해. 알아서 살 수 있어.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엄마, 재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이 쳤어요.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어머니, 우산. 뒤에서 유진이가 뭐라고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나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캐리어 바퀴가 무릉덩이를 지날 때마다 물이 튀었습니다. 옷이 금방 젖었어요.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차가웠습니다. 빗물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1시간쯤 걸었을까요? 다리가 풀려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었거든요. 캐리어를 옆에 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와르르 쏟아졌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가슴속에 쌓였던 모든 게 터져나왔어요. 분노, 서러움, 배신감. 다 섞여서 눈물로 나왔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빗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죠. 천둥이 또 쳤어요.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재훈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어요. 이번엔 민서였죠. 그것도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막내 준호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엄마, 엄마, 어디야? 형한테 들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괜찮아. 걱정 마. 무슨 소리야? 지금 비 오는데 어디 있어? 버스 정류장. 거기서 뭐 해?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아니야. 너희 집에도 식구가 많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우리 엄마인데. 준호가 소리쳤어요. 당장 택시 타. 주소 보낼게. 알았지? 준호야. 엄마, 제발. 부탁이야. 막내 아들의 목소리에 힘이 빠졌어요. 알았어. 택시비 있어? 응, 있어. 좋아. 기다릴게. 빨리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에 주소가 왔어요. 준호네 집이었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캐리어를 끌고 큰 길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아이고, 손님. 비 많이 맞으셨네요. 기사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비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저는 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62살에 집도 없이 쫓겨났는데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준호네 집에 도착했어요. 아파트 3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벌컥 열렸어요. 엄마, 준호가 저를 안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무슨 괜찮아. 옷 다 젖었잖아. 며느리 수진이도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미안하다. 패 끼쳐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거죠. 수진이가 수건을 가져왔어요. 어서 물기 닦으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고맙다. 목이 메었어요. 수진이의 따뜻함에 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어머니, 옷 갈아입으세요. 제 옷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요. 어서요. 수진이가 옷을 가져다 줬어요. 욕실에서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퉁퉁 부었고 이게 내 모습인가. 한숨이 나왔어요.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준호와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앉아. 응. 소파에 앉았습니다. 형이 정말 미쳤나 봐. 준호가 주먹을 쥐었어요. 어떻게 친엄마를 쫓아내? 됐어. 그 얘기 하지 마. 안 돼. 내가 형한테 전화할 거야. 하지 마. 소용없어. 제가 말렸어요. 형은 이미 결정한 거야. 뭐라고 해도 소용없을 거야. 그래도 준호야, 됐어. 난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막내 아들한테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 일단 여기서 푹 쉬세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도 애들 둘 있는데. 괜찮아요. 저희 여유 있어요. 그래도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가 필요해요.
애들도 할머니 좋아하고요. 수진이가 웃었어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을 하나 내줬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여기서 계속 얹혀 살 수는 없었어요. 준호네도 살림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일을 해야 해.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62살이지만 아직 건강해요. 일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어머, 어머니. 언제 일어나셨어요? 수진이가 놀라며 나왔어요. 아침은 내가 할게. 너희한테 신세 지는데 이것도 못하면 안 되지. 그래도 괜찮아. 나 원래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렸어요. 준호네 식구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할머니, 밥 맛있어요. 손주 지호가 말했어요. 그래, 많이 먹어.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고마워하는 손주도 있구나. 아침을 먹고 준호가 출근했어요. 수진이도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갔습니다. 저는 집 청소를 했어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정리하고 몸을 움직이니 생각이 덜 났습니다. 오후에 수진이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집이 너무 깨끗해졌어요. 할 일이 있어야 덜 심심하더라. 고마워요, 어머니. 내가 고맙지. 받아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집안일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이렇게만 살 수는 없어.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어느 날 신문을 봤습니다. 구인 광고가 있었어요. 레스토랑 주방 보조구함. 나이 무관. 경력자 우대. 가슴이 뛰었습니다. 주방. 40년 만에 다시 주방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수진아, 나 일자리 하나 알아봤는데. 어디요? 레스토랑 주방 보조.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주방 일이 고되잖아요. 괜찮아. 나 원래 요리했었어. 그래요? 응. 젊었을 때 한식당에서 일했었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말한 적 없었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말요? 저 몰랐어요. 결혼하고 애들 키우느라 그만뒀거든. 근데 이제 다시 해보고 싶어? 좋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수진이가 응원해줬습니다. 다음 날 레스토랑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구인 광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아, 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40년 전에 한식당에서 일했었습니다. 40년 전이요? 전화 너머로 의심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지금은 62살이지만 건강합니다. 일 잘할 수 있어요. 일단 면접 보러 오시겠어요? 네. 언제 가면 될까요?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다니. 다음 날 레스토랑에 갔어요. 비스트로 라뱅이라는 이름의 작은 프랑스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아, 면접 오신 분이시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젊은 남자가 나왔어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이곳 주방장 강민준입니다. 김혜원이라고 합니다. 악수를 했어요. 앉으세요. 차 드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경력을 40년 전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한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부터 시작했고 나중에는 주방에서 요리를 했어요. 어떤 요리를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한식 전반적으로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는 프랑스 레스토랑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배우면 됩니다. 저 배우는 거 빨라요. 하하, 자신감 있으시네요. 네, 일은 자신 있습니다. 민준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혜원 씨, 솔직히 나이가 걱정되긴 해요. 주방 일이 힘들거든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무거운 것도 들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저 아직 팔팔합니다. 민준 씨가 빙그레 웃었어요. 좋아요. 그럼 일주일만 테스트로 일해 보시겠어요? 네, 일주일 보고 괜찮으면 정식으로 채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일자리를 구했어요. 40년 만에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게 된 거였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주방에 서는 거였으니까요. 어머니, 화이팅! 수진이가 응원해줬어요. 고맙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가니 주방이 보였어요. 스테인리스로 된 작업대, 큰 냉장고, 각종 조리 기구들, 예전 한식당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혜원 씨 오셨어요? 민준 씨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쪽에서 옷 갈아입으세요. 유니폼 준비해뒀어요. 주방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하얀 주방복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설렜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주방으로 나갔어요. 소개할게요. 이분은 김혜원 씨, 오늘부터 우리랑 일하시게 됐어요. 다른 주방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20대, 30대, 저만 62살이었죠.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답은 했지만 눈빛이 의심스러웠어요. 저 나이에 일을 제대로 할까? 그런 생각이 보였습니다. 혜원 씨, 일단 재료 손질부터 해볼까요? 네. 민준 씨가 당근과 양파를 주었어요. 이거 잘게 다져주세요. 크기는 이 정도로요. 샘플을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칼을 잡았어요. 손에 익었습니다. 40년 전의 감각이 돌아왔어요. 딱딱딱.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오, 칼질 괜찮으시네요? 옆에 있던 젊은 직원이 말했어요. 옛날에 많이 해봐서요. 대단하시다. 칭찬에 기분이 좋았어요. 당근과 양파를 다 다졌습니다. 민준 씨가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크기가 딱 맞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감자 껍질 벗겨주세요. 네. 감자를 받았어요.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민준 씨가 말했어요. 혜원 씨, 너무 두껍게 벗기시면 안 돼요. 아, 네. 프랑스 요리는 재료를 아껴 써야 해요. 껍질을 최대한 얇게 벗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얇게 벗겼습니다. 그렇지. 좋아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다리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인데 벌써 힘들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혜원 씨, 이제 재료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정리했습니다. 채소는 채소끼리, 고기는 고기끼리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오, 혜원 씨, 정리 잘하시네요? 정리는 기본이죠. 맞아요. 주방에서는 정리가 제일 중요해요. 민준 씨가 웃었어요. 오전 11시가 되자 본격적으로 바빠졌습니다. 점심 준비 시간이었어요. 혜원 씨, 이 소스 좀 저어주세요. 타지 않게 계속 저어야 해요. 네. 냄비를 받아 저었어요. 팔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타면 안 되니까요. 좋아요. 그렇게 계속 저어주세요. 10분쯤 저었을까요? 팔이 뻐근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다 됐어요. 이제 그만 저어도 돼요. 네. 팔을 내렸어요. 후들거렸습니다. 혜원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이 정도는 문제 없어요. 점심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파스타 3개, 스테이크 2개, 리조또 4개. 주방이 정신없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열심히 보조 역할을 했어요. 접시 준비하고, 재료 전달하고, 설거지하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혜원 씨, 접시 좀 가져다 주세요. 네. 뛰어다녔어요.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자 손님이 줄었어요. 후, 한숨을 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다리는 후들거렸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혜원 씨, 고생하셨어요. 밥 드세요. 민준 씨가 음식을 내왔어요. 파스타와 샐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과 함께 앉아 밥을 먹었어요. 혜원 씨, 첫날인데 잘하시네요. 젊은 직원이 말했어요. 아직 많이 서툴러요. 아니에요. 정말 잘하세요. 저희도 처음에는 훨씬 더 헤맸는걸요. 그래요? 네. 특히 칼질은 진짜 깔끔하세요. 칭찬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오후에는 저녁 준비를 했어요. 재료를 다듬고 소스를 만들고 정리하고 또다시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또다시 바빴습니다. 주문이 계속 들어왔고 저는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혜원 씨, 이 접시 홀로 가져다 주세요. 네. 소스 좀 더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밤 10시가 되어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리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 밑에는 그림자가 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힘들다.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혜원 씨,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민준 씨가 다가왔어요. 아니에요. 제가 많이 부족했는데. 아니에요. 정말 잘하셨어요. 내일도 나오실 수 있죠? 네, 물론이죠. 좋아요. 내일 봬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나 해냈어. 첫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힘들었지만 해낸 거예요. 가슴이 뿌듯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힘들었지만 좋았어. 다행이다. 저녁 드셨어요? 응, 거기서 먹었어. 그럼 씻고 쉬세요. 피곤하시겠어요. 그래야겠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다리, 허리, 팔, 어깨,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은 좋았습니다. 나 아직 할 수 있어. 40년 만에 다시 찾은 주방. 힘들지만 행복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출근했습니다. 매일 힘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불렀어요. 혜원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잘못한 게 있나? 해고하려는 건가? 혜원 씨, 일주일 동안 지켜봤는데요. 네.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솔직히 걱정했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근데 보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고 실력도 있으시고 정말 놀랐어요. 민준 씨가 웃었어요. 정식으로 채용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정말요? 네. 시급은 12,000원, 주 5일 근무예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식 직원이 된 거예요. 62살에 새로 시작한 일, 포기하지 않길 잘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그날 집에 돌아와 수진이한테 말했어요. 수진아, 나 정식 직원 됐어. 정말요? 축하해요, 어머니. 수진이가 저를 안아줬어요. 고마워. 너희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말씀을요? 어머니가 잘하신 거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주방에서 다시 시작한 제 인생.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였죠. 다음 날부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레스토랑의 중요한 일원이 됐어요. 아침마다 제일 먼저 출근해서 재료를 준비했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리를 했죠. 혜원 씨는 정말 대단해요. 젊은 직원들이 말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세요. 아니야. 나이 먹으면 잠이 안 와서 그래.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이었어요. 새벽 4시면 눈이 떠졌거든요. 어느 날 민준 씨가 제안했습니다. 혜원 씨, 한식 메뉴 하나 만들어 볼래요? 네. 여기서요? 네. 요즘 퓨전 요리가 인기잖아요. 한식과 프랑스 요리를 접목시키면 어떨까 해서요. 가슴이 뛰었어요. 제 요리를 만들 수 있다니. 해보고 싶어요. 좋아요. 뭐가 좋을까요? 음, 된장 소스는 어때요? 된장 소스? 네. 된장에 버터랑 크림을 넣어서 파스타 소스로 만드는 거예요. 오, 재미있는데요? 민준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그날부터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된장의 비율, 버터의 양, 크림의 농도. 수십 번을 시도했어요. 이건 너무 짜요. 이건 너무 느끼해요.
이건 된장 맛이 너무 강해요.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성공시킬 거야. 2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드디어 완벽한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민준 씨, 이거 한번 맛봐 보세요. 민준 씨가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졌어요. 와, 이거 대박인데요? 정말요? 네. 된장의 구수함이랑 크림의 부드러움이 환상적으로 어울려요.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이거 메뉴에 올려야겠어요. 이름은 된장 크림 파스타? 좋아요. 다음 주부터 메뉴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주문이 별로 없었어요. 된장 파스타? 이게 뭐야? 손님들이 의아해했죠. 하지만 먹어본 사람들은 달랐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네요. 특이한데 중독성 있어요. 또 먹고 싶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도 올라왔어요. 비스트로 라뱅의 된장 크림 파스타 꼭 먹어보세요. 한식과 양식의 환상적인 조화. 리뷰가 쌓였습니다. 손님이 늘어났어요. 된장 파스타 주문이 또 들어왔어요. 오늘만 15개 팔렸어요. 직원들이 신기해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불렀어요. 혜원 씨, 대박이에요. 이번 달 매출이 30%나 올랐어요. 정말요? 네. 다 혜원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다 같이 만든 거죠. 아니에요. 혜원 씨 아이디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민준 씨가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이거 받으세요. 보너스예요. 보너스요? 네. 1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많이요? 당연하죠. 혜원 씨가 매출을 올렸는데요. 눈물이 났어요. 62살에 받는 첫 보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른 메뉴도 개발해봐요. 혜원 씨 감각이 정말 좋거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준호와 수진이한테 말했어요. 나 보너스 받았어. 정말요? 대단하세요, 어머니. 나도 이제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무슨 말씀을요? 원래 쓸모 있으셨어요. 수진이가 웃었어요. 이거로 너희한테 밥 한 번 사줄게.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꼭 사주고 싶어. 주말에 온 가족이 외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어요. 할머니, 축하해요. 손주들이 말했어요. 고마워, 우리 손주들.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행복이 이렇게 큰 기쁨을 줄 몰랐어요. 다음 주 또 다른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치를 활용한 피자였어요. 김치 피자요? 네. 김치랑 치즈가 잘 어울리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또다시 연구가 시작됐어요. 김치의 양, 치즈의 종류, 도우의 두께, 모든 걸 테스트했습니다. 3주 만에 완성됐어요. 김치 고르곤졸라 피자. 민준 씨가 이름을 지었어요. 멋진 이름이네요. 맛도 멋지니까요. 이번에도 대성공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예약 안 하면 못 먹어요. 대기 시간이 1시간이에요. 레스토랑이 유명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민준 씨가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달에 미슐랭 가이드 심사가 있어요. 미슐랭이요? 네. 우리 레스토랑이 후보에 올랐대요.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대박. 진짜요? 네.
다들 긴장하고 준비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그날부터 더욱 긴장했습니다. 모든 요리에 정성을 쏟았어요. 재료 하나하나, 손질 하나하나. 완벽을 추구했죠. 2주일 후, 어느 평범한 수요일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손님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녀였어요. 저분들, 혹시 민준 씨가 속삭였어요. 심사위원 같은데요? 긴장됐습니다. 그분들이 주문했어요. 된장 크림 파스타하고 김치 고르곤졸라 피자요. 제가 개발한 메뉴였습니다. 잘해야 해. 최선을 다해 요리했어요. 된장의 비율을 정확히 맞추고 크림의 농도를 완벽하게 조절하고 김치는 가장 맛있는 부분만 골라 썼습니다. 접시에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홀로 나갔습니다. 그분들이 한 입 먹더니 눈을 감았어요. 뭔가 적고 있었습니다. 어떨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가실 때 민준 씨한테 뭐라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나간 후 민준 씨가 주방으로 왔어요. 혜원 씨, 네. 방금 그분들 미슐랭 심사위원 맞대요. 그리고 요리가 정말 훌륭했다고 하셨어요. 특히 혜원 씨 메뉴요. 눈물이 났어요. 제 요리를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한 달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스트로 라뱅, 미슐랭 1스타 획득. 뉴스가 났어요. 레스토랑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민준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혜원 씨, 감사해요. 혜원 씨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아니에요. 다 같이 한 거예요. 울었습니다. 63살의 이룬 꿈. 미슐랭 레스토랑의 주방에 서게 된 거였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 축하해요. 준혼의 가족이 축하 파티를 준비해뒀어요. 케이크와 꽃다발이 있었습니다. 고맙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나 그냥. 아니에요. 어머니는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재훈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뉴스 봤어요. 미슐랭 레스토랑. 축하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재훈아, 제가 말을 끊었어요. 이제 그 얘기하지 말자. 어머니, 나 행복해. 지금 정말 행복하거든. 그걸로 됐어. 어머니, 한 번만 봬요. 제발. 아니야. 아직은 안 돼.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거든요. 미슐랭 1스타를 받은 후 레스토랑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예약이 꽉 찼어요.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했죠. 혜원 씨, 오늘도 풀부킹이에요. 고마운 일이죠. 저는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서 재료를 준비했어요. 하나하나 정성을 다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김 셰프로 불렸어요. 김 셰프님, 특별 메뉴 준비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자부심이 생겼어요. 63살의 셰프가 되다니.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예약 없이 찾아왔어요.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예약이 다 찼어서 직원이 말했어요. 제발이요. 특별한 날이거든요. 딱 1시간만. 목소리가 익숙했어요. 주방에서 살짝 내다봤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재훈이와 함께였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 씨. 제가 민준 씨를 불렀어요. 네. 저분들. 제 아들이에요. 네. 정말요? 네. 그냥 보내주세요. 하지만, 제발이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홀로 나가더니 뭐라고 말했습니다. 재훈이와 유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자리를 안내받았습니다. 구석 자리였죠. 저는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 숨었어요.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혜원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왜 왔을까? 궁금했지만 나가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재훈이네는 식사를 주문했어요. 된장 크림 파스타 2개요. 제가 개발한 메뉴였습니다. 다른 셰프가 만들었어요. 저는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재훈이가 한 입 먹더니 눈을 감았어요. 이거 엄마 손맛이야. 유진이도 먹어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러 갔을 때였어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손님, 된장 파스타는 저희 김혜원 셰프님이 개발하신 메뉴예요. 재훈이의 눈이 커졌어요. 김혜원, 우리 엄마. 네. 손님 어머니시라고 들었어요. 엄마가 여기서 일해요? 네. 저희 레스토랑의 메인 셰프시죠. 재훈이가 주방 쪽을 바라봤어요. 저는 황급히 숨었습니다. 엄마, 만나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바쁘셔서요. 그냥 잠깐만이라도. 손님 다음에 오시죠. 미리 말씀하시면. 재훈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2사람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쉬었어요. 혜원 씨, 괜찮으세요? 민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미안해요. 이상한 부탁을. 아니에요. 무슨 사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복잡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재훈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 왔을까? 뭐라고 하고 싶었을까? 며칠 후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미리 예약을 했습니다. 혜원 씨, 아드님이 예약하셨는데 만나실 거예요? 민준 씨가 물었어요. 아니요. 아직은. 알겠습니다. 재훈이는 매주 찾아왔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항상 된장 파스타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쪽지를 남겼어요. 엄마, 정말 맛있어요. 자랑스러워요. 엄마,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 보고 싶어요. 쪽지가 쌓여갔습니다. 저는 읽었지만 답하지 않았어요. 석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재훈이가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이제 중학생이 된 도연이. 할머니, 여기 계세요? 도연이가 물었나 봐요. 네, 계세요.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한테 전해주세요. 보고 싶다고. 도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도 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준호한테 상담했어요. 준호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아직 마음이 안 풀리시면 기다리세요. 엄마 시간이 필요하면 더 기다려도 돼요. 그래도 도연이가 손주는 나중에 봐도 돼요. 엄마가 준비됐을 때요. 준호의 말이 맞았어요. 억지로 만날 필요는 없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65살이 됐어요. 레스토랑은 미슐랭 2스타를 받았습니다. 혜원 씨 덕분이에요. 민준 씨가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거죠. 저는 이제 당당한 셰프였어요. 책도 냈습니다. 60대에 시작한 요리 인생. 제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죠. 인터뷰 요청도 많이 왔어요. 어떻게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줬습니다.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덕분에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편지도 많이 받았어요. 뿌듯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만발한 날이었죠.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진이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맞이했어요. 저, 김혜원 셰프님 계세요? 네, 계신데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만나고 싶어서요. 직원이 주방으로 왔어요. 혜원 씨, 며느님이 오셨어요. 만나실래요?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만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네, 만날게요. 주방복을 벗고 나갔어요. 유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주름이 늘었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죠. 어머니, 유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앉아요. 조용한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았어요. 차 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제가 너무 심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저도 이제 알겠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지. 유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시어머니를 소중히 대하라고. 유진이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유진 씨, 제가 입을 열었어요. 나도 잘못한 게 있어요. 어머니, 너희 사생활을 존중하지 못했어. 너무 간섭했고. 아니에요. 어머니는 잘못 없으세요. 아니야. 나도 배워야 했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거리를요. 유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할게. 다만, 네,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전처럼이 아니라 새롭게.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유진이가 또 울었어요.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죠. 며칠 후 재훈이도 찾아왔어요. 엄마, 재훈이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재훈아, 그만 울어.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 다 지난 일이야. 엄마, 나 정말. 됐어. 이제 그만하자. 재훈이를 안아줬어요. 내 아들이었으니까요. 도연이도 만났습니다. 할머니,
도연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우리 도연이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나도 보고 싶었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재훈이네, 민서네, 준호네. 다 같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요리 정말 최고예요. 민서가 말했어요. 할머니 요리는 세계 제일이에요. 손주들이 환호했어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앉은 게 몇 년 만인지. 엄마, 건배할까요? 준호가 잔을 들었어요. 뭐해? 엄마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요. 좋아. 모두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봄바람에 날리는 꽃잎들이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시작. 맞아요. 62살에 쫓겨나 막막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의 셰프이자 세 자녀의 엄마이자 6 손주의 할머니로서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힘들고 막막해도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저처럼요.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68살이에요. 레스토랑은 계속 번창하고 있습니다. 미슐랭 2스타를 유지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와요. 한국의 할머니 셰프를 만나러 왔어요. 뿌듯합니다. 민준 씨는 이제 제 파트너가 됐어요. 혜원 씨, 새로운 지점을 내면 어때요? 지점이요? 네. 홍대에 하나 더 내는 거예요. 고민했지만 결정했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68살의 새로운 도전. 여전히 설레는 일이에요. 재훈이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매주 한 번씩 만나서 밥을 먹어요. 엄마, 이번 주는 우리 집에서 먹어요. 그래, 좋아. 예전처럼 같이 살지는 않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유진이도 많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만든 김치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오, 잘 만들었네. 어머니한테 배우고 싶어요. 요리를. 가끔 주말에 함께 요리를 해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죠. 손주들도 자주 만나요. 할머니, 저 나중에 요리사 될래요. 도연이가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정말요? 와, 요즘은 도연이한테 요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배웠던 것처럼 정성을 다하는 법을요. 어느 저녁 레스토랑에서 혼자 있었어요. 모두 퇴근하고 저만 남았죠.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반짝이는 조리대, 정리된 재료들, 깨끗한 칼들. 이 모든 게 제 것이었어요. 여기까지 왔구나. 감개무량했습니다. 62살에 쫓겨나던 그날, 비를 맞으며 걷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앞이 캄캄했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걸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훈이었어요. 엄마, 지금 뭐해? 주방 정리하고 있어. 퇴근하면 우리 집 들러요. 유진이가 저녁 준비했대요. 그래, 갈게. 엄마, 사랑해요. 나도.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어요. 젊었을 때의 화려함과는 달랐지만 지금의 평온하고 따뜻한 행복이 더 좋았어요. 주방 불을 끄고 나왔어요. 밖은 어두웠지만 가로등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걸으며 생각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야.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떤 나이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용기죠. 여러분도 힘내세요.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저처럼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62살에 쫓겨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혜원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부터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